그럼 우리 이제 설치한 MySQL 워크벤치를 사용해서 ERD를 한번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챕터 3 연습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3, 6, 7, 8, 9, 10번을 한번 차례대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ERD 다이어그램 이렇게 몇 개 만들었는데 이름을 바꿉니다. 챕터 3 연습 문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면 되겠죠. 엽니다. 그렇게 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미니맵이에요. 그쵸? 여러분 게임 많이 해보셨을까? 미니맵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이게 미니맵이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그리는 종인데 먼저 요 격자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뷰에서 토글 그리드 요 체크를 지워서 격자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즈가 2장이 나왔잖아요. 이거 2장, 이거 출력하면 또 A4지로 2장 찍히니까 한 장이면 되니까 사이즈를 바꾸겠습니다. 사이즈는 모델에 다이어그램 프로퍼티즈 앤 사이즈 이걸 눌러서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더 크게 그리고 싶다 아니면 작게 그리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어그램 하나도 여러 장으로 그릴 수 있고 또 그 다이어그램도 한 모델 안에 그 다이어그램 자체도 또 여러 개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단 한 장, 연습 문제 요 6개 풀려면 2장이 필요하겠네요. 그냥 2장으로 이렇게 냅두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그려볼게요. 먼저 테이블은 요거거든요. 보면 퀵키에서 플래스 T라고 나오잖아요. 플래스 T. 그 T 누르고 여기다 딱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휠을 누르면 이렇게 사이즈가 조절이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 보기 좋게 좀 크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컨트롤 T 해갖고. 그럼 이 테이블 나오면 지금 3번 문제 보면은 도서정보 엔티티잖아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 테이블이 이제 여기 탭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테이블 탭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테이블명이 테이블 1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도서정보, 여기 엔티티명을 도서정보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제 두 번째 탭이 컬럼인데 컬럼을 여기서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 컬럼 네임에서 하나씩 컬럼을 쓰면 됩니다. 저절로 여기 번호라는 게 생성되죠. 우리가 아까 프레퍼런스에서 디폴트에 걷다 번호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아까 여기서 프레퍼런스에서 디폴트에 여기 번호 썼잖아요. 테이블명 옆에 번호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기본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 타입은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에 요 뒤에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요 PK만 신경 쓰십시오. 요 PK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쇠 모양 보이죠? 노란색 열쇠 모양. 그래서 키예요. 이게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열쇠 모양이. 책에서는 그냥 도서 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 번호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명, 저자, 구입 연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3번의 엔티티 다이어그램을 그린 겁니다. 보시면 테이블이 한 개밖에 없죠. 엔티티가 엔티티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에 있는 1001 자바 프로그램, 1002 컴퓨터 교육론, 1053 운영체제론 그런 건 데이터죠. 그런 건 이 엔티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에요. 우리가 ERD에서는 데이터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담는 그릇만 표시하는 거예요. 이 엔티티는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테이블의 컬럼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ERD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 여기 쭉 보시면은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레이어는 L자를 누르면 레이어입니다. 그 L을 누르시고 레이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신 다음에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레이어 네임에다가 여기다가 뭐 연습 문제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이제 ERD 3번 ERD를 완료한 거고요. 다음 6번을 볼까요? 6번 보면 명함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려고 한다. 다음에 명함을 보고 명함 엔티티를 설계하시오. 명함 엔티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자를 누르고 다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연습 문제 3이 아니고 명함 이렇게 레이어가 아니죠. 테이블 네임에다가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레이어 여기다 레이어는 연습 문제 3이고 요거 명함 여기 테이블 네임을 이제 명함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명함을 이제 우리가 명함 정보를 저장하는 그 엑셀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티티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엔티티 이름 시트 이름이죠. 이게 일종의 엔티티 이름은 명함으로 하고 여기 컬럼을 뭘로 정할지 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식별자는 명함 번호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주식별자 명함 번호 이렇게 합니다. 주식별자 명함 번호로 하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는지 볼까요? 저 KMS 이렇게 되는 건 뭘까요? 로고죠. 로고 회사 로고고 그리고 이름 있고 엔진 설계팀이면 부서 있고 과장이면 직책 있고 그쵸? 코리아 모터스는 회사명이고 그리고 회사 주소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명함을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별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 명함을 다 저장할 수 있는 요 엔티티를 이렇게 설계하시면 됩니다. 요걸 옆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크기를 약간 이렇게 하고 다시 레이어 L자 눌러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 레이어 이름은 연습 6번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7번 그려볼게요. 7번은 테이블이 두 개예요. 그쵸? 두 개가 돼 있고 하나는 사원이고 하나는 자격증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ERD는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나 현재 상태에 대해 카디널리티와 참여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지금 잘못되어 있지만 그냥 잘못된 상태로 하자 이건데 좀 이상하죠?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사원이 자격증 번호를 갖고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은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한번 볼게요. 먼저 부모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항상요. 그럼 지금 약간
이게 순서가 부모가 오른쪽에 있죠. 자격증이 부모죠, 지금. 여기가 자격증. 그리고 자격증 번호가 있고 프라이머리 키고, 그다음 자격증명, 급수, 발행기관. 뭐 이 자격증은 뭐 운전면허증, 정보처리 기사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 테이블은 테이블명은 사원. 그쵸? 연습문제 7번입니다. 지금요. 사원. 그 다음에 여기 4번이 있을 거고, 4번이 사원 번호의 약자예요, 사실. 그쵸? 학번, 4번 그런 거죠.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번호는요, 지금 부모 테이블에 포린 키가 자식 테이블, 부모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자식 테이블에 포린 키잖아요. 포린 키는 여기다 직접 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다크 테마를 해갖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실 거예요. 1대1 프레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1대1 non identifying, 여기 1대 n non identifying 프레스 2. 그리고 여기 보면 1대 n identifying 이거 프레스 4. 이게 non identifying 하고 identifying 있거든요. 그래서 1대 n은 여기 2번하고 4번이 1대 n이에요. 그런데 1대 n에서 non identifying이라 하는 거는 자식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 포린 키가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면서 프라이머리 키는 아닌 거, 그게 non identifying이에요. 이 책에 보면 자격증 번호가 사원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non identifying입니다. 2번으로 누릅니다. 2번을 누른 다음에 자식 먼저 찍고 그 다음 부모 찍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좌절로 이렇게 들어가요. 포린 키가요. 그래서 MySQL 워크벤치에서는 보라색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열쇠가 되어 있으면 프라이머리 키, 열쇠가 되어 있으면 프라이머리 키고, 요 보라색이 들어가 있으면은 보라색 다이아몬드는 포린 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반 다이아몬드, 그냥 일반 속성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프라이머리 키, 4번 프라이머리 키, 나머지는 일반, 자격증 번호는 일반 속성이면서 포린 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그림은요. 지금 7번에 보면 위에 ERD는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나 현재 상태에 대해 카디널리티와 참여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근데 설계가 잘못된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보면 사원의 자격증 번호가 바뀌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 학생증이나 그런 거에 여러분들 자격증 번호가 박혀 있습니까? 자격증이 뭔지요? 안 박혀 있죠. 왜 안 박혀 있어요? 학과는 박혀 있죠. 자기 사본에 박혀 있는 정보는 소속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의 부서 박혀 있는 건 맞죠. 사원이 부서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런데 사원이 자격증에 소속돼 있진 않잖아요. 한 사원이 자격증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자격증도 가진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원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정보 처리 기사 갖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원도 면허증도 있고 정보 처리 기사도 있고 여러 자격증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원하고 자격증은 서로 M 대 N 관계예요. M 대 N 관계는 1 대 N이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책에 나온 건 요대로인데 요거는 잘못된 정보고 요걸 제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를 선을 클릭한 다음 다시 딜리트를 누르시면은 요 지금 컬럼 날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5번 누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N 대 M Identifying Relationship 나오잖아요. 그럼 5번을 눌러서 갖고 사원하고 자격증, 이렇게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원 자격증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사원 언더스코어 자격증, 이건 사원의 자격증 보유 현황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요 4번하고 자격증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이면서 포린 키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원 자격증이란 테이블에 4번하고 자격증 번호 두 개가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고, 이거 컴포지 프라이머리 키죠. 매핑 테이블입니다. 그쵸? 사원과 자격증을 매핑한 매핑 테이블이고, 얘는 사원 자격증 관계는 1대 n, 자격증과 사원 자격증 관계도 1대 n, 1대 n, 1대 n. 그래서 여기 뭐 이쪽에 삼각형 있고 끝에 일자 있잖아요. 여기 삼각형 뒤에 일자 있든지 여기 일자가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이런 거는, 요런 뭐 디테일한 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삼각형 있는 부분하고 줄 있는 부분, 줄 있는 부분이 1, 삼각형 있는 부분이 n입니다. 1대 n, 1대 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7번을 만든 거다. L자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요 뉴 레이어 이름은 그냥 7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바꿀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3번, 6번. 어차피 다이어그램 이름이 챕터 3의 연습 문제니까요. 3번, 6번, 7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8번, 9번, 10번을 차례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8번 보면은 다음 ERD의 카디넬리티와 참여도를 표시하시오. 사원과 해외 근무지, 이거요. 지금 요것도 ERD가 좀 잘못되어 있죠. 해외 근무지 꼭 해외가 아니라도 되니까 우리 근무지라고 그냥 해보죠. 해외 근무지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블이 두 개입니다. 그럼 사원이 근무지에 속했어요? 근무지가 사원에 속했어요? 아니면 M 대 N일까요? 한 사원이 여러 근무지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사원이 속한 근무지는 한 군데예요. 이 사람이 서울이냐 런던이냐 파리냐. 그러니까 사원의 근무지 정보가 바뀌는 거죠. 볼게요. 테이블 1, 여기 테이블 이름이 이게 사원이고요. 그래서 4번 이게 프라이머리 키를 있고, 그 다음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 나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그냥 해외 근무지로 안 하고 그냥 근무지로 하겠습니다. 꼭 해외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가 근무지 번호, 지금 책에 있는 ERD는 잘못된 거예요. 그쵸? 근무지 번호, 국가명, 근무처 이렇게 되겠죠. 지금 책에 해외 근무지에 4번이라는 게 있는데 엉뚱한 거죠. 그렇죠? 근무지에 4번이 있을 수가 없죠. 근무지에는 사원이 여러 명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원이 근무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2번을 클릭하시고 사원 먼저 찍고 그 다음 근무지 찍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8번의 답입니다. 그래서 사원이 어떤 근무지에 지금 근무하고 있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8번. 지금 우리가 연습 문제, 지금 제가 그 챕터 3 연습 문제 6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지 번호가 들어가고 여기 근무지가 1이고 사원이 n이잖아요. 근무지가 부모고 사원이 자식이고,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 지금 근무지라는 부모에서 근무지 번호가 유전자처럼 자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쵸? 이 그림 이런 걸 이해하면은 지금 7번하고 8번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 이번 학기 거의 끝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이해 못하면 앞으로 힘들어요. 계속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9번, 다음에 두 테이블과 저장된 튜플들을 보고 ERD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환자랑 질병. 환자랑 질병은 어떤 관계입니까? 보통은 한 환자가 질병 여러 개 가질 수 있고, 질병도 한 환자에 여러 환자가 질병에 걸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환자도 여러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그래서 환자랑 질병은 일반적으로는 M 대 N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사실 매핑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려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나누면은 약간 이렇게 찍을 때마다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좀 버그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환자, 테이블명은 환자고, 컬럼명에 이제 환자 번호 있고, ERD의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고 컬럼만 쓰는 겁니다. 이름, 질병 코드는 쓰지 않겠습니다. 질병 코드는 질병 테이블의 질병 코드잖아요. 이건 선을 연결하면 관계를 맺으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 그리고 질병 코드, 질병명, 증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랑 질병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M 대 N이죠. 그렇죠? 한 환자가 여러 질병 걸릴 수 있고 이 질병도 여러 환자가 걸릴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은 M 대 N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M 대 N은 5번을 해서 환자 찍고 질병 찍으면 됩니다. 여기서도 질병 찍고 환자 찍은 거랑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단 지금 중요하지 않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고, 의미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냐에 중점을 둔 내용이고요. 질병을 먼저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누구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중점하는 부분이 달라요. 이 시스템이 어떤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렸느냐를 주로 보는 시스템이면은 환자를 먼저 찍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누구냐, 그게 중점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면은 질병을 먼저 찍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걸 먼저 찍어도 이 인덱스를 반대 방향으로 인덱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찍어도 잘못되진 않습니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여기 저절로 1 이렇게 숫자 생략되어 있는데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의 질병 현황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병원은 이렇지가 않죠. 이게 만약 병원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면은 어떤 환자가 병에 되게, 보통 노인분들은 병을 여러 개 달고 살아요. 뭐 고혈압, 당뇨병 많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입원을 한다 그러면은 특정한 과에 소속돼서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질병은 여러 개 걸린 거지만 실제로 주질병과 부질병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주질병, 이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렸냐, 그 주질병, 가장 중요한 질병에 걸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과가 나눠지고, 그럴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이 바뀌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환자랑 질병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가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환자 있고 여기에 환자 번호 미리 만들어져 있고, 환자 번호, 이름, 나이 있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그냥 질병 코드 안 하고 여기다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주질병,
그 질병번호, 질병명, 증상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 환자가 어떤 과에 소속됐는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겠다. 그래서 그 주 질병을 가져가야 됐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2번을 누르셔갖고 환자가 질병을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의 질병 번호는 뭐다. 그러면 이 질병에 따라서 과가 소속되고 나머지 질병들은 그냥 다른 과에 협진하는 부차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뭐 다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시스템의 업무가 어떤 식으로 설계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할 거냐 이렇게 관리할 거냐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이게 자꾸 테이블이 넘어가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유레이어 요거를 9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9번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고 일반적으로는 요 위점 위에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환자의 질병이 여러 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위에처럼 그리면은 환자가 질병이 한 개밖에 안 걸린더라도 하더라도 여기다 매핑 테이블에 한 줄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 밑에 걸로 설계를 하면은 환자가 질병이 여러 개 걸릴 때는 설계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융통성 있는 건 이거. 그렇죠? 이거는 환자랑 질병하고 다부다처제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커플이 한 명만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질병이 여러 개 걸릴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런 겁니다. 다음 마지막 10번을 하겠습니다. 상품 정보랑 업체 정보가 있죠. 테이블 두 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품 정보, 상품 코드, 상품명, 일반 가격, 할인 가격. 제조업체 코드는 넣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을 연결하면은 포린키는 항상 직접 입력하지 않고요. 관계를 만들면 저절로 생기는 게 포린키입니다. 그 다음 테이블 2는 업체 정보, 업체 코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 상품 정보에 보면 일반 가격, 할인 가격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까지 나왔으니까 이 상품 정보는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들어가 있는 상품 코드라는 게 보는 게 맞겠죠. 그쵸? 일반적인 뭐 세탁기, 냉장고 그런 게 아니고 특정 상품의 특정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특정 업체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2번을 해갖고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업체 코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업체가 1이고 상품이 n이잖아요. 1대 n. 또 업체가 부모고 상품이 자식이고 또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 또 다시 얘기하면은 이 상품 정보는 업체 정보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속해 있다. 소속된 놈이 자식, 소속하는 얘 테이블이 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n 부모 자식 소속관계 다 똑같은 뜻입니다. L자를 누르고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10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ERD를 다 만들었는데, ERD를 이렇게 그릴 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보면 사원하고 자격증이 부모잖아요. 위에 자식이고, 자식을 이렇게 부모보다 조금 내려서 그리면은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컨벤션을 우리가 규칙을, 내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보면, 아, 얘가 자식이구나, 얘랑 MDN으로 나온 애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를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얘가 부모인지 자식인지 보려면 여기 이제 요 선을 자세히 봐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부모는 위쪽이나 어, 위쪽이나 왼쪽, 오른쪽 그런 사이드 위쪽에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선을 내려서 그 아래쪽이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그리면은 훨씬 볼 때, 아, 얘가 자식이고 얘가 부모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근무지 사원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를 왼쪽에 놓고 자식을 오른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훨씬 보기 좋습니다. 뭐 이게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보기가 수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요 윗그림은 잘 됐죠. 여기서도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질병이 부모일 때는 이렇게, 여기서도 업체가 부모면 이렇게. 책에 주로 자꾸 부모를 오른쪽에 그리고 자식을 왼쪽에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딱 봐도, 아, 부모 자식이다, 부모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